여러분, 오늘은 지방데이 제 하루를 다 보여드릴 건데요. 식단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서 장을 보면서 지방데이에 적합한 음식, 탄수데이에 적합한 음식을 추천하는 영상까지 함께 찍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지방데이에 대해서 감이 확실히 잡히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공복 유산소 운동부터 함께 보실게요.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제 상태는 어제 저녁 8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9시에 잠을 잤고요. 그리고 지금 아침 6시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러닝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뛸 속도는 700 페이스, 조금 느린 속도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30분, 40분 정도 운동을 할 거고요. 한 5km 정도 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5km 정도 러닝을 하고 왔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러닝이라는 운동이 오버페이스 하기가 되게 쉽다, 천천히 뛰려고 해도 빨리 뛰게 되는 그런 운동이다,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아까 러닝을 하면서 700 페이스, 그러니까 1km를 7분 만에 뛰는 속도로 천천히 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km를 뛰고 나니까 제가 한 5분 50초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뛰어버렸어요. 네, 뭐 이거를 얘기 드린 이유는 뛸 때 조금 더 천천히 뛰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드림과 동시에 저 스스로도 좀 하는 말이에요. 뛰다 보면은 좀 느린 것 같고 조금 더 뛰어야지 운동이 될 것 같아서 속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누가 옆에서 봤을 때 저 사람 뛰는 건가? 걷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괜찮을 정도의 속도로 뛰셔도 되니까 속도에는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침 식사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먹을 지방데이 아침 식사입니다. 지금 이제 시각은 오전 10시고요. 공복 14시간 만에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제가 쉬는 날이고, 쉬는 날이다 보니까 조금 식사 시간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공복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점심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 먹고 지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쉬는 날에는 식사 시간이 조금 빨라진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각각 메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메인입니다. 로티세리 치킨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 어제 사온 건데, 로티세리 치킨 한 130g 정도를 살을 뜯어서 지금 준비를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의 닭 가슴살이거든요. 지금 닭 가슴살만 있는 걸 보고 뭐 닭다리살이라든지 기름진 부위는 먹으면 안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어제 이걸 한 마리를 사와가지고 저녁에 저 혼자 다리, 넓적다리랑 닭다리 해가지고 한쪽을 뜯어서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먹은 부위 말고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물론 닭다리를 좋아하고 넓적다리를 좋아하지만 그 남은 넓적다리랑 닭다리를 또 제가 뜯어서 먹으면 몸통만 남잖아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안 좋아할 거니까 이제 저도 양심상 닭가슴살을 고른 거니까, 이거는 지방데이에는 닭가슴살을 드셔도 되고 닭 다리살로 드셔도 돼요. 닭가슴살, 다리살 뭐 어느 부위든 상관없고 치킨의 껍질까지 다 드셔도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코스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닭을 그냥 구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데이에는 아주 좋은 음식이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겠죠. 제가 음식별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정리해서 지난번처럼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코스트코에서 사온 치즈인데,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몬트리제 치즈를 많이 사 먹어요. 벽돌 치즈, 자연 치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첨가물이나 유화제가 안 들어간 이런 단단한 치즈를 먹는 편이고, 이건 이제 코스트코에서 어제 산 빈티지 체다 치즈. 아까 제가 자르면서 살짝 먹어봤는데 좀 짜더라고요. 근데 뭐 짠 거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먹다가, 여러분 이걸 먹다가 얘가 너무 텁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위에 얘를 얹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녹여서 먹으면은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이거 지금 저도 조금 먹어보다가 좀 너무 단단하고 좀 퍽퍽하다 싶으면은 여기 얹어서 돌려서 먹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얘는 마카다미아 20g이에요. 견과류가 지방데이 때 먹기 되게 좋은 음식인데, 문제는 견과류가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기가 쉽고 또 탄수화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견과류는 호두, 피칸, 마카다미아, 이렇게 세 종류가 탄수화물 함량이 제일 적기 때문에 지방데이 때는 호두나 피칸이나 마카다미아 위주로 드시면 좋겠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 견과류가 좀 비싼 편입니다. 다른 견과류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니까, 저는 이제 마카다미아를 먹을 때도 있고, 좀 이제 너무 식비가 많이 나온다 싶을 때는 뭐 아몬드를 먹을 때도 있고, 조금 더 저렴한 견과류를 섞어서 먹기도 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요거는 그린 요거트인데, 직접 만든 그린 요거트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사와서 거름종이에 걸러서 한 하룻밤 정도
그러면 이렇게 좀 꾸덕해진 그린 요거트가 돼요. 그린 요거트의 좋은 점이 이제 유청이 빠지면서 유당이 같이 빠져요. 유당이 같이 빠지고 단백질이랑 지방은 조금 더 남아있는 편이어서 제가 지금 이 그린 요거트를 만든 요거트가 원래 무가당 요거트라서 100g당 영양 성분이 탄수화물이 5g, 당류가 4g, 유당이겠죠. 유당 4g, 단백질 3g, 지방 4g 짜리였는데 이렇게 만들면은 단백질 지방은 보통 1.5에서 2배 정도까지 늘어나고 탄수화물은 농축이 됐다고 해서 100g당 함량이 2배로 올라가진 않아요. 이제 유청이 빠지면서 유당이 빠지기 때문에 아까 100g의 탄수화물이 한 5g 정도였으면 얘는 100g의 탄수화물이 한 6g, 7g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100g이니까 제가 오늘 먹은 섭취한 탄수화물을 계산할 때 여기 들어간 탄수화물도 같이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제가 점심으로 이제 한 2시간 뒤에 점심 먹으러 갈 건데 점심으로 아마 고깃집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을 평상시 같았으면은 아침을 굳이 안 먹고 그냥 조금 2시간 정도 공복을 더 하다가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을 텐데 지방데이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날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평상시에 어떻게 먹는지 조금 더 잘 보여드리려고 원래 잘 먹던 메뉴를 아침으로 끼워서 넣어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아침 식사 맛있게 하고 또 점심 식사 할 때 혹은 그 전에 간식 먹게 되면 영상 또 찍어 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여러분 치즈 이거 로티세리 치킨? 아무튼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아까 제가 많이 좀 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짜고 맛있네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빈티지 체다 치즈였는데 가격도 많이 안 비쌌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뭔가 살짝 씹혀요. 이게 소금인가? 결정체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아침 식사 이어서 점심 식사를 하러 왔고요. 점심 식사를 오늘 저희가 고른 메뉴는 양꼬치입니다. 양꼬치를 저희가 먹으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양꼬치 무한리필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갈비, 양꼬치 뭐 이런 것들을 먹을 예정이고 이런 찌란이죠. 이런 향신료나 소스는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먹을 양갈비. 여기는 뭐 좀 특이하게 양갈비 500g이 나오고 양꼬치를 무한리필을 먹는 곳이라서 이렇게 먹을 거고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에서 양꼬치집 가도 되는데 양꼬치집에서 시키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꼬치 말고 꼬바로우, 지삼선 뭐 이런 튀긴 애들은 시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지방데이이기 때문에 볶음밥이라든지 탄수화물류도 시키시면 안 됩니다. 고기 위주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니 진짜 괜찮은데? 아니 이걸 그냥 주는데? 진짜 깔끔하고 좋은 거 아니야? 깨끗해?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자주 올 수 있으니까 저는 좋아요. 다행입니다. 저는 고깃집은 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아내 마음에만 들면 돼요. 여러분 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갈비 먼저 먹고 나서 양꼬치까지 부족함 없이 먹어보겠습니다. 저랑 아내랑 둘이서 먹으면 일반 고깃집에 가서는 거의 한 8인분 정도 먹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무한리필집으로 가는 편이에요. 혹시 무한리필 맛집 있으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네, 지금 가운데 아까 말씀 못 드린 오징어 쌀도 있고 버섯, 갈매기살, 새꼬치, 닭염통 다 여러분 돼지 껍데기까지 양념이 좀 발라져 있긴 한데 양념이 있는 거는 뭐 권장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드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지방데이 때 양꼬치집, 꼬치 무한리필집 강추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식사를 끝냈고요. 지금 양을 보여드리려고 찍은 건데 꼬치를 55개 넣었고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양갈비 500g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다른 메뉴는 안 시켜서 양꼬치랑 양갈비 고기만 먹은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점심 먹고 지금 카페에 와서
라떼를 시켰어요. 이제 지방데이에 라떼를 좀 먹을 수 있는데 사실 라떼 같은 경우는 유당이라는 탄수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먹은 탄수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라떼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해서 아내랑 나눠서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탄수데이가 아니라서 빵은 못 샀고 이렇게 라떼 음료만 좀 마셔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지방데이를 맞이해서 지난번에 탄수데이 때는 빵집에 갔었죠. 오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한번 와봤어요. 지방데이를 맞이해서 온 건 아니지만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좀 구별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 이런 연어처럼 기름기 많은 생선은 지방데이에 올리고, 문어, 전복, 그리고 뭐 골뱅이 이런 거는 탄수데이 때도 가능하고 지방데이 때도 가능합니다. 오징어도 너무 좋고요. 물회, 물회는 양념장이랑 뭐 소면이랑 밥 때문에 탄수데이 때 좋겠죠. 이런 회는 지방데이에 너무 좋고, 저런 연어라든지 이런 거 빼면은 탄수데이 때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예요. 고등어라든지 이런 등푸른 생선, 또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지방데이 때 드시면 좋고요. 뭐 볼락이라든지 조기 이런 흰살 생선은 거의 지방이 없습니다. 가자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탄수데이 때도 드셔도 괜찮아요. 조개, 고등살, 관자 이런 거는 지방 거의 없기 때문에 탄수데이 때 드셔도 되고, 지방데이 때도 당연히 드셔도 돼요. 지방데이 때 지방을 억지로 먹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이 적은 단백질원을 드셔도 됩니다. 조개도 탄수데이에 가능하고요. 지방데이에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고기 종류 상관없이 기름기가 많든 적든 지방데이 때 충분히 드셔도 되는 음식이고 아주 좋은 메뉴입니다. 지방데이라고 해서 일부러 고지방을 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팩톤식 저탄고지에 할 때처럼 지방이 일부러 많은 부위를 고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고기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고기 살 때 수입이냐 국산이냐를 거의 안 따지는 편이고 그냥 저렴한 고기를 많이 삽니다. 자, 고기 요렇게 있고요. 한우는 비싸도 사기 힘들고 와규도 좀 비싸요. 보통 저는 이런 벌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크게 포장되어 있는 애들을 사서 손질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가리지 않아요. 지금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고, 저 끝에 가면 아마 목살이나 삼겹살을 대량으로 파는 게 있을 텐데, 보통은 목살이나 앞다리살, 삼겹살 중에 세일하는 거를 사서 집에서 손질을 해서 수육을 해 먹거나 구워 먹거나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다 지방데이 때 드시기에 아주 좋은 고기들이니까 종류 상관없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양념고기를 보자면, 저는 양념고기는 지방데이 때도 탄수데이 때도 좀 권하진 않는 편이에요. 집에서 제가 직접 양념을 한 게 아니면 당류가 너무 많은데, 탄수데이 때는 양념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양념이 들어간 고기들은 대부분 지방도 많기 때문에 탄수데이 때도 적합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뭐 오징어 덮밥, 낙지 덮밥 같은 해산물류를 양념을 한 거는 탄수데이 때는 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해산물은 지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탄수데이 때는 해산물, 양념한 해산물은 괜찮지만 양념한 고기는 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념한 고기는 지방데이, 탄수데이 때 다 권하지 않는 음식이 되겠죠. 자, 이런 초밥류는 다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연어 초밥을 제외한 초밥류는 탄수데이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지방이 거의 없는 탄수와 단백질의 조합이기 때문에 초밥을 여러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여기 있는 장어덮밥, 얘는 양념이 너무 많이 돼 있고 탄수랑 같이 있기 때문에 장어 자체도 기름진 고기이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 탄수가 다 결합되어 있어서 탄수데이에도 지방데이에도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콤 꼬막 무침인데, 꼬막은 지방이 많지 않고요. 그러면은 뭐 여기 가리비도 있어요. 양념장이 좀 있다고 해도 이런 음식들은 탄수데이 때 먹기 아주 좋습니다. 생도덕 무침, 이것도 탄수데이 때 먹기 너무 좋고, 명태 해무침 좀 달달할 수 있지만 탄수데이 때 먹기 좋고, 오징어 채조림 마찬가지로 탄수데이 때 좋아요. 양념게장 또 탄수데이 때 나쁘지 않겠죠. 양념이 들어간 음식은 지방이 없는 음식을 양념을 한 걸로 드시면 좋고요. 간장 새우장도 탄수데이 때는 드시기 좋습니다. 생각보다 탄수데이 때 먹을 수 있는 단백질원이 많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방데이 때는 단백질 먹을 게 있는데 탄수데이 때는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해산물 쪽으로 가면 굉장히 다양하게 먹을 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치킨은 튀김옷이 탄수고
지방에 튀긴 거죠. 당연히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생일날이나 월급날 정도에만 드시고, 요런 순살 새우 튀김도 당연히 안 좋고, 훈제 삼겹살부터 이 순살 족발, 이 순살 족발은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특히 트레이더스에서 산 순살 족발은 정말 강추할 정도로 괜찮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데워 드시면 너무 좋아요. 이런 닭꼬치도 굉장히 좋은 지방데이 음식이 될 수 있겠고요. 닭발구이도 저 양념 때문에 지방데이 때 먹기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한 번씩 별미로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닭발은 가끔씩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치킨은 절대 드시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식물성 기름을 보온조리에 사용했을 때가 가장 안 좋기 때문에 튀긴 음식은 제가 추천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베이글 탄수데이 때는 베이글 정도는 괜찮은데 버터롤 이런 거는 탄수데이 때 드시면 안 되겠죠. 치아바타도 탄수데이 때 나쁘지 않고 곡물 식빵도 나쁘지 않아요. 크로와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지방이 너무 많고. 저 너머에 보이는 쿠키류는 정말 드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킨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고 오히려 치킨보다 더 안 좋습니다. 단백질조차 없기 때문에 치킨보다 훨씬 안 좋아요. 소금빵에는 버터가 많고요, 여러분. 머핀에도 당연히 기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게트인데 초코 바게트거든요. 초코 바게트도 조금 위험하겠죠. 계란 타르트도 좀 많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치즈케이크 지방데이에 먹을 수 있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치즈케이크 너무 달아서 안 되는데 이거 알룰로스 넣어서 바스크 치즈케이크 만들면은,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알룰로스 넣어서 크림치즈랑 만들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면 좋고, 티라미슈라든지 케이크류, 이런 달달한 빵류는 달달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크림이 많이 들어간, 지방이 많이 들어간 빵류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이 쿠키슈 8개 사서 진짜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안 먹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트레이더스에서 같이 이렇게 돌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장 볼 때, 식사 고를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쫄면은 탄수데이 때 드셔도 돼요. 닭가슴살은 탄수데이든 지방데이든 언제든 드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좀 이따 저녁 식사할 때 또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트레이더스고요. 아까 저희가 샀던 순살 족발 한 100g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크림치즈도 트레이더스에서 산 건데 이렇게 생긴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처음 사보는 제품이에요. 영양성분표를 보면은 100g당 탄수화물이 한 6g, 그리고 당류가 한 2g대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먹는 크림치즈의 경우에는 100g당 탄수화물이 한 5g 미만, 한 3g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금 특이해 보여서 맛있어 보여서 사봤고요. 크림치즈 한 80g 정도를 덜어냈고, 마카다미아는 한 2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저는 크림치즈랑 호두를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아몬드, 호두, 피칸, 마카다미아를 크림치즈랑 같이 먹어봤을 때 호두가 제일 맛있어요. 호두가 제일 맛있는데 오늘 마카다미아가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마카다미아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도 마카다미아, 오후도 마카다미아라서 조금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크림치즈랑 호두 같이 드시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추천할 만한 조합이고요. 오늘 점심을 제가 양꼬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지금 트레이더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제 얼굴 나오게는 못 찍겠거든요. 얼른 이렇게 먹고 집에 가서 오늘 하루 식단 정리 영상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네, 얼른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제 지방데이 식사가 끝났고요. 다 끝난 상태에서 정리를 금방 해볼게요. 일단 아침 식사는 로티세리 닭가슴살 한 130g 정도 먹었고, 그릭 요거트 100g, 마카다미아 20g, 체다 치즈 40g 정도 먹었어요. 이거를 탄단지랑 칼로리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 탄수화물 8g, 단백질 59g, 지방 38g이고 총 칼로리로 따지면은 599칼로리 먹었습니다. 아침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칼로리가. 점심은 양갈비 200g 정도, 그리고 양꼬치 저 혼자 이제 30꼬치 정도 먹은 것 같은데 뭐 10꼬치에 150g으로 잡으면 한 450g, 그리고 양파절임
한 50g 정도 먹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탄수화물 5g, 단백질 148g, 지방은 121g 섭취해서 칼로리는 1699칼로리 섭취했고요. 점심에 이제 양꼬치 리필집에 가서 좀 많이 먹었죠. 지방데이 때는 이렇게 좀 고기를 많이 섭취해주고 나면은 식욕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아요. 이제 그 중간에 간식으로 카페라떼를 먹어서 탄수화물 10g, 단백질 6g, 지방 6g 정도를 섭취를 해서 칼로리로 따지면 118칼로리 섭취를 했고요. 저녁은 이제 코스트코에서 크림치즈 80g, 마카다미아 20g, 족발 100g 정도 먹어서 많이 먹진 않았죠. 그렇게 먹어서 탄수화물 9g, 단백질 29g, 지방 44g을 먹어서 총 칼로리는 539칼로리 섭취했습니다. 그럼 하루를 총 통틀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탄수화물은 32g, 단백질은 242g, 지방은 209g 먹어서 총 섭취 칼로리는 2955칼로리, 대략적으로 3000칼로리 정도 섭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로 좀 많이 먹었고 지방도 많이 먹다 보니까 칼로리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정도로 지금 섭취를 한 상태고, 일단은 오늘 하루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어서 지방데이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조금 추려서 한 5분 정도만 짧게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지방데이 브이로그를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 질문 3가지만 딱 정리를 하고 5분 내로 영상을 좀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지방데이를 하고 났더니 원장님 먹어도 배가 고프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헛헛하다. 뭔가 내가 삼겹살을 많이 먹고 아니면 고기를 많이 먹고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고 났는데도 헛헛하고 뭔가 허전하다. 그래서 자꾸 밥 먹고 나서 뭐를 먹을 걸 찾게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첫 번째는 몸에서 지방을 잘 못 쓰기 때문이에요. 몸에서 지방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먹었는데, 특히 지방을 많이 먹었는데도 몸에서는 에너지를 더 달라고, 혈당을 더 올려달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는 게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오랫동안 내가 저탄고지를 하고 지방데이를 했는데도 이렇게 느낀다면은 이것 자체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식욕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두 축이, 하나는 혈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조절하는 탄수화물 중추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지방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으로 식욕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탄수화물 배랑 지방 배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아무리 먹어줘도 몸에서는 탄수화물을 찾기 마련이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방데이, 저탄고지를 오래 지속을 해도 이걸 느낀다는 얘기는 그 얘기 자체가 몸에서 탄수화물을 넣어주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이 넣으면 체지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탄수데이를 통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방데이를 하고 나서 배가 고프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2가지 원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지방데이에 야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야채, 저는 지방데이에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편이고, 고기를 먹으면서 특히 같이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쌈채소, 여러분들 뭔가 고기라든지 뭐를 싸먹는 채소, 상추, 깻잎, 로메인, 적상추, 배추, 치커리와 같은 애들은 정말 제한 없이 먹어도 돼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100g당 순 탄수화물이 1, 2g 정도예요. 1, 2g. 여러분, 야채 100g이면 부피가 적지 않거든요. 이 100g을 먹어도 순 탄수화물은 1, 2g 정도밖에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얘들은 제한 없이 고기랑 같이 많이 드셔주시면 되고,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청경채 같은 야채들도 같이 많이 섭취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준은 순 탄수화물이 100g당 한 3에서 4g대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는 1, 2g대 정도인데 3, 4g 정도 되는 애들도 같이 드셔도 되니까, 특히 뭐 양배추 같은 것도 삶아서 같이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방데이에도 야채 적극적으로 섭취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방데이에 버터, 올리브유, 뭐 기버터, 뭐 MCT 오일, 뭐 지방이 많은 고기, 특히 우삼겹, 차돌박이 이런 애들 위주로 먹어야 되는지, 이런 애들을 꼭 챙겨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지방데이는 저탄고지랑은 조금 달라요. 지난 영상에서 저탄고지의 함정이라는 영상에서 저탄고지를 지속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고지방을 자꾸 섭취했을 때 우리가 체중 감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데이는 저탄고지가 아니고 저탄, 고단백, 중지방입니다. 저탄, 고단, 중지방인데, 이 중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고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육류나 생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는 지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굳이 지방을 제한하지 말자는 얘기지, 별로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내가 고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런 애들을 일부러 많이 먹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결국 그 지방도 몸에서 써야 되고 내 체지방을 연소시키기 전에 먹은 지방부터 연소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내 체지방을 태울 기회를 조금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부러 지방을 제한할 필요도 없지만 일부러 지방을 많이 넣어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지방데이 브이로그를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특히 지방데이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요 세 가지도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지금 탄수데이나 지방데이 브이로그를 한 편씩 찍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조금 다른 류의 음식을 먹게 될 때 브이로그를 조금 더 찍어볼 예정이고, 만약에 브이로그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면은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서도 전달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제 인스타그램 식단 정보나 운동 정보를 올리는 인스타그램도 참고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직 100kg 비만 한의사였던 이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